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의 새 수도 한양입니다. 태조 원년 7월 개경 수창궁에서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개경은 새 왕조의 도읍으로 삼기에 부족했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의 도읍이었던 개경에는 정몽주 등 고려를 지키다 죽은 충신들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었고 새 왕조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태조 원년 8월 태조는 고려의 남경이던 한양으로의 천도를 명했지만 이후 관련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신하들이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생활의 터전이 모두 개경에 있는 신하들에게 천도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중화가 계룡산의 도읍 지도를 바치자 태조는 계룡산이 새 도읍으로 적합한지 직접 보고 판단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태조 2년 2월 계룡산 일대를 둘러본 태조는 계룡산 남쪽에 새 도읍의 건설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계룡대가 있는 계룡시 신도안면으로 신도안의 신도는 새 도읍을 뜻합니다. 그러나 태조 2년 12월 계룡산 일대가 국토의 남쪽에 치우쳐 있고 풍수지리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는 하륜의 주장에 따라 새 도읍의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계룡산 천도계획을 백지화한 태조는 하륜에게 풍수지리 연구기관인 서원관의 서적들을 연구해 새 도읍 후보지를 물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륜은 안산을 주산으로 하여 남서쪽을 바라보는 땅인 무악, 즉 지금의 신촌 일대를 새 도읍지 후보로 제안했습니다. 태조 3년 8월 태조는 왕사인 무악대사와 서원관 관리들 그리고 중신들과 더불어 무악에 도착해 지세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서원관 관리들은 풍수지리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수도인 개경이 최고의 명당이니 굳이 천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서원관 관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도읍을 옮기려고 결심했다면서 새 도읍지로 적절한 곳을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태조 일행은 또다시 새 도읍 선정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천도 문제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날의 토론은 재상들이 각기 자기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태조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정통 육아의 합리주의에 근거해 새 도읍 문제를 판단하려는 사람들과 풍수지리에 근거해 새 도읍을 결정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정도전은 빼어난 논리와 고증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도전은 무악이 국토의 중앙에 있고 백길이 통하기는 하지만 골짜기 속에 끼어 있어 궁궐, 시장, 종묘, 사직 등을 건설할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악천도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기의 성쇠나 풍수의 기륭을 쟁점으로 전개되어 온 천도 논쟁에 과학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도전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는 것은 사람에 달린 것이지 땅의 기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풍수지리에 입각한 천도론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정도전은 자기 입장의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의 역사적 사례를 이용했는데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도 도읍은 오직 4곳뿐이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왕조가 쇠한 것은 지기가 다했기 때문으로 새 왕조를 창업하면 도읍을 지기가 성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지리적 조건을 따져볼 때 도읍지로 적합한 곳은 몇 곳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왕조가 교체되더라도 도읍지는 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전은 우리나라의 역대 도읍지 중에서 계림과 완산은 국토의 한쪽에 치우쳐 있고 평양은 북쪽에 너무 가까워서 적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국 초기에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당한 때를 기다려 새 도읍지를 찾자고 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 정치 낭인 시절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에 천도를 서둘러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키우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조는 평소 정도전의 의견을 잘 따랐지만 지금은 천도할 때가 아니라는 정도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조 3년 8월 마침내 새 도읍지가 한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태조는 곧바로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을 설치하여 한양 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한양은 고려시대의 남경이라 불리던 곳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이은 전국 2대 도시였습니다. 고려시대 남경의 궁궐이 있던 곳은 현재의 청와대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새 궁궐터로 삼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결국 태조 3년 9월 고려시대 남경의 궁궐터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 새 궁궐터를 잡으니 이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곳입니다. 한양은 국토의 중앙에 있고 한강과 연결되어 수상교통이 편리하며 터가 넓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백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타락산, 남쪽으로는 목멱산, 서쪽으로는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도 유리하고 도성 내 백성의 관리에도 편리했습니다. 한양의 도시계획을 지휘했던 인물은 정도전으로 한양은 좌묘 우사라 하여 주산인 백악산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좌측에 종묘가, 우측에 사직이 있는 구조입니다. 종묘는 국왕의 선조를 모시는 곳이며 사직은 사, 즉 토지의 신과 직, 즉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광화문 남쪽 6조 거리의 좌우에는 6조와 3군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이 들어섰고 한양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운종가에는 상인들이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운종가와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촌이라 하여 관청과 상류층 주택가가 형성되었고 남쪽의 남촌에는 상인이나 하층민의 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종로에서 남대문까지의 남대문 거리가 설계되어 6조 거리 운종가와 함께 한양의 3대 도로망이 되었습니다. 태조 4년 9월 조선의 새 도읍지 한양에 종묘와 새 궁궐이 완성되었고 얼마 후 태조는 새 궁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 도읍에는 외적의 방어와 백성들의 통제를 위한 성곽이 필요했습니다. 태조 5년 1월 태조는 인력을 징발하여 총 길이 18km의 도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태조대에 쌓은 한양 도성은 토성과 석성을 혼합한 형태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와 숙종대에 대대적으로 수축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성의 동서남북에는 한양의 관문인 사대문을 만들었는데 사대문의 이름은 유교 이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도리를 오상이라 하는데 이는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동대문은 인을 흥하게 만드는 흥인문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한양 동쪽의 지기가 약하다고 하여 한 글자를 더 넣어 흥인지문이라 하였습니다. 서대문은 의를 도탁게 하는 돈의 문이라 하였는데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남대문은 예를 드높이는 숭례문이라 하였습니다. 북대문은 숙청문이라 하였으나 나중에 숙정문이 되었습니다. 정에는 꾀한다는 뜻도 있어서
지혜를 뜻하는 지를 대신해서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마지막 남은 신은 운종가와 남대문 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보신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을 따라 사대문 사이에는 사소문을 두었습니다. 동북쪽의 동소문은 홍화문이라 하였으나 나중에 해화문이 되었습니다. 동남쪽의 광희문은 수구문이라고도 합니다. 광희문과 별도로 남소문이 있었으나 언제 철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남쪽의 서소문은 소덕문이라 하였으나 나중에 소의문이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동북쪽의 창의문은 오늘날 자아문이라고도 합니다. 한양은 왕실과 무관한 지역임에도 수도가 되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에 의해 조선의 수도가 된 한양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이 되었다가 해방 이후 서울이 되었고 지금까지 600년 이상 수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